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부는 출석 중 바로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의 부부 얘기입니다.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장시간 조사받으셨는데요.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부인하셨던 건가요? 트위터 계정은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10시간 이상 받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도 있을 텐데 부인은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러니까 뭐 트위터 계정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나는 하지 않았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니까 어차피 뭐 조사해봐야 그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 일관한다거나 그냥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정말 행사하면서 나는 이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평소에도 이런 뭐 SNS를 하지 않는다. 나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데 이건 누군가가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어떤 조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뭐 부인을 하고 자신이 여론몰이에 당하고 있다는 이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 의혹 자체보다는 뭐 이런 혐의 자체보다는 이제 다른 것 쪽에서 자꾸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트위터 본사에서 지금 자료를 안 주니까 이게 사실 명확히 밝힐 수가 없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일부에서 알려졌던 그 운전기사분도 또 자기가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10시간이면 사실 꽤 긴 시간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사가? 그렇죠.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이 트위터 계정 주인을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트위터 이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러니까 이 집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지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혜경 씨가 주인인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운전기사를 했던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인지 그걸 지금 경찰이 특정했는지 아닌지조차도 우리 바깥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모르죠, 우리도.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김혜경 씨를 부를 정도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 계정주가 누구와 정도는 아마 그 나름대로 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확보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혹시 김혜경 씨가 관련된지 안 되는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뭐 앞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뭐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 의혹이 드러났을 때부터 아주 펄쩍 뛰면서 일관되게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력한 여러 가지 물증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바꿀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아니다는 나름대로 반증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미궁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트위터 본사에서 정보를 제공을 못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SNS를 사용하게 되면은 최소한 어떤 컴퓨터든 뭐 어떤 핸드폰이든 로그인 기록이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 기록을 찾다 보면은 그 뭐 소유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소유자가 혹시 김혜경 씨는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내 계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 증거에 있어서 본인이 접속을 했다는 게 나온다면 사실상 뭐 본인이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서 아마 이게 검찰 조사가 좀 오래 걸린 것도 그런 부분에서 추궁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뭐 부인하고 예.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조사할 때 또 대답하는 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자꾸 추궁하는 것이 혹시 당신이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았냐, 혹시 이 시간에 이렇게 뭘 하고 있었느냐, 뭐 이때 뭐 그러면 어떤 정확한 거 썼느냐. 알리바이를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것이 아닌가. 뭐 경찰에서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이후에. 김혜경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었어요.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예. 조사를 받게 됐는데 아마 경찰에서도 이게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정도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는 상당히 부창부수의 모습들, 굉장히 사이좋은 모습들을 많이 공개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김혜경 씨가 좀 조언도 하는 듯한 네. 모습이었고요.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허탈하고 이런 기분보다는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정말 끝까지 말렸었는데 연도장 찍자고 그랬는데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무 곧잘 하더라고요. 권한이 더 커지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가 무슨 이런저런 안 만들 때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도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또 교류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 얘기 중에서 재밌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만들고 또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되고요. 혼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몰라? 뭐 이런. 주부로서 그리고 경험한 거를 이게 지사한테 많이 조언도 해주고 아무튼 두 분 사이가 여러 갈등 구조가 밖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굳건하고 굉장히 좋아요. 네, 보통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의 시련이 가해지면 가족의 결속이 더 강해지는 경향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예. 후보와 그 후보자의 배우자 사이의 어떤 동지적인 관계도 아, 생기고 그렇죠. 예, 예. 일반적인 그 이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은 정치적 동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 이재명 지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시장 나갈 당시에는 뭐 결사반대했다. 뭐 이혼 도장 들고 쫓아다녔다. 아, 김혜경 씨가요? 김혜경 씨가 뭐 반대를 했었는데 예, 예.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을 하는 걸 봤더니 뭐 잘하더라. 이 정도 계속해서 이 정도 뭐 경기지사 해도 되고 대통령이 해도 그래서 되고. 이제 결국 예. 허락을 받았다 부인으로부터. 그리고 이 정책 관련해서도 예.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부인한테 계속해서 조언을 받고 있고 그렇죠. 부인이 직접 예. 살림도 하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정책을 냈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은 예. 부인한테 혼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유명인들은 거의 FM대로 이렇게 딱 우리 부부 관계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렇죠. 뭐 사실관계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근데 두 어쨌든 분은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겉으로 예. 비춰지기에는 굉장히 좀 거의 동지적인 연대 수준까지 좋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김부선 그렇죠. 씨 의혹도 있고 지금 뭐 관련 조폭 연루 의혹도 있었고요. 그렇죠. 참 다양한 의혹인데 결국에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거는 친형 강제 입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부분은 하더라고요. 경찰이 또 기소 의견으로 그렇죠. 기소 의견으로 냈죠. 예. 기소 의견 세 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마 바로 형의 강제 입원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형님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꽤 그렇죠. 오래됐는데 아마 경찰이 상당히 그 비중을 갖고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을 하면서 이 지금 그 나름대로 근거를 냈던 것이 예. 당시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해서 전출이 됐고 새로운 공무원한테도 계속적으로 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경찰의 지금 그 기소 의견을 제시한 의견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예.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검찰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바로 이 담당 공무원들이 또 법정에서 나서 진술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엇갈릴 경우에 예.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부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예, 예. 저는 뭐 당락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당락에 이 상당히 영향이 가는 뭐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에서 네. 정치인의 공신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파장이 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물러설 없는. 수가 없는.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재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의 통화 내용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집안에, 아니죠.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혜경 씨가 앞서서 남편과 대화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네.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네, 거기 이 친척을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네. 조카를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예.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그 앞뒤 문맥이 있는지 예. 저 가족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체 통화 내용을 또 다 들어봐야 네, 되죠. 뭐 통화도 통화지만 그 전까지의 역사가 있을 가족사가 그렇죠. 예, 예, 있을 예. 것이고 어떤 사람이 평화롭다 갑자기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가족사를 떼어내고 저 말투 하나만 가지고 공격하는 예.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아하. 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여기 지금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강제 입원 같은 것은 안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 통화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아하.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강제 입원을 시도했지만 강제 입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사람들이 진단하고 입원을 혼동하고 있다. 예,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렇죠. 진단은 강제 진단이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입원이 필요한 것인데 예.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진단이다. 아하.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경찰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지금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인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다퉈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사실 세간의 관심은 여배우 스캔들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는 이 경기 분당서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사실 그 앞서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네. 그러나 이 지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혐의를 벗었다고 아주 홀가분한 모습을 예.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가면 이러한 모든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이 다 어욱이 가면 네. 그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면죄부를 준 것이냐. 그건 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경찰이 지금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김부선 씨가 검찰에 관련 진술을 안 했다. 그때 참고인 진술해서 나왔다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랬었죠. 금방 그렇기 갔죠.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은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 이거는 일종의 검찰에다가 공을 뜨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 그리고 또 김부선 씨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남부지검에다가 서울 남부지검에 강용석 변호사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아마 그 남부지검 사건하고 병합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는 따로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그 홀가분하게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검찰이 이거는 그 경찰이 전혀 손을 못 대고 뜨는 것이니까 예. 상당히 더 깊게 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와, 그렇군요.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황제의 사생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양진호 회장. 와, 이게 뭐예요? 일본도 나오고 닭 나오고 막 달라라. 뭐 직원을 폭행을 하기도 했었고 동물 학대도 또 있었고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어디 갈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그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갑질 사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네. 그야말로 엽기적인 갑질의 결정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예. 일단 처음에 공개된 그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많은 사람한테 충격을 준 것이 어느 구석진 곳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엽기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뭐냐면 다른 직원들이 태연히 자리에 앉아서 맞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너무나 일상적으로 바로 저 장면이죠. 그냥 바로 앞에 다른 직원이 지금 컴퓨터 그냥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일하고 있어요. 있는 저렇게 일상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너무나 놀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저 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양진호 회장 본인이라는 그렇죠. 거. 본인이 찍으라고 다른 한 거죠.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것 때문에 또 놀랐고 그 외에도 이제 저 폭행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단합대회에 가서 뭐 닭한테 석궁을 쏘라고 했다가 일본도로 내리치라고 했다가 네. 또 술을 강제로 먹이면서 밑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예. 끝까지 먹이다가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구토하도록 시켰다. 우와.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도록 시키고 화장실 가게 누가 화장실을 가면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한 사례까지 있다. 머리 그리고 또 녹색으로 40대 임원들의 슈렉도 아니고. 머리를 형형색색으로 염색을 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주목을 받도록 만들고 굉장히 저 염색한 분들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텐데 뭐 순대 먹다가 야, 자네는 이 간 색깔로 한번 머리 해보지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조롱하듯이 염색을 시켰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갑질 사건 중에서 네. 이것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저는 더 황당했던 게요. 오늘 저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피해자가 한 걸 보면은 양진호 회장이 평소에 자기는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주변에 공공연히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나는 정권의 농간에 의해서 구속당했어. 이게 2011년인가 구속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당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꿈이다. 글쎄 이게 본인의 뭐 과대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이렇게 폭행으로 엽기적인 행동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그 아까 오늘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아마 조사를 한다고 오늘 하죠. 피해자가 경찰 출석해요? 출석하는데 지금 아마 출석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 피해자가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맞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는 당시에 그 회사에 근무하지를 않았거든요. 네. 전 직원이요. 네, 전 직원이었죠. 근데 왜 전 직원이 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갔을까? 예.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회장이 부르건 누가 부르건 그 회사를 갑니까? 안 가죠. 안 예. 가죠. 예. 근데 왜 가게 됐느냐? 그거는 좀 많이 비슷한데 이렇게 계속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심리적인 공포가 있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나를 따라와서 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본인이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이요. 예. 제가 이제 들은 얘긴데 예.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예. 그 회사 회장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의 치욕이 느껴지는 거죠. 예.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만둬도 그 피해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 공포스러울 것이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구속을 해서 예. 이 지금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지 이게 계속 강화될 거 아닙니까? 폭행이라든지 뭐 예. 방해라든지 그래서 이걸 빨리 끊는 수사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직원 폭행 말고도 아내와의 또 불륜이 의심이 된다면서 대학 교수를 폭파해서 또 이게 또 관심이기도 그건 또 했었거든요. 집단 폭행이었다고 또 얘기가 네, 나오던데. 이것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근데 처음에는 고성, 이런 욕 같은 거 이런 게 들리다가 블라인드를 싹 쳐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 저분 잡혀갔구나. 그거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보기에도 저분 잡혀갔다. 양진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 뭐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 겁도 나고 해서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불륜을 추궁하는데 불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막 달려 들어갔어요. 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데 자기 동생이래요.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굴러다녔어요. 맞으면서. 온 전신을 막 발로 차더라고요. 그대로 말해라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었어요. 그 양진호 구두를 핥으래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휴. 저 사건이 좀 굉장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예. 거예요. 저 교수가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수사에서 무혐의가 아마 나왔나. 아무튼 그게 처벌이 안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예. 그럼 왜 처벌이 안 됐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런 집단 폭행을 폭행이잖아요. 당했는데. 증인도 있는데요. 예.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저렇게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양진호 회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위 말해서 정관
혹은 뭐 소위 정말 쉽게 얘기하면 백을 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수사기관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재판에서 의구심을 가질 하는 거 수밖에 아니냐라고 없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양진호 이 회장은 굉장히 질이 나쁜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처벌이 됐을 것 같은데 처벌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돈과 권력과 이게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제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사건이 그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그 자유한국당의 그 김영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동영상을 봤는데 피해자 동영상을 봤는데 끝까지 못 봤다. 너무 비참하고 저도 참혹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연산군 이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긴급 체포할 사안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건 뭔가 비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법조계 비호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이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상수 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보면 상당히 돈을 가진 자, 또 돈에 지배되는 자가 이 권력과 욕망이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니 돈의 힘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그런 영화. 그리고 또 베테랑 영화에 보면 이쪽 양진호 회장이 맥값 맞아요. 200만 원 또 맥값 줬다는 주는 식으로 그런 영화가 진짜 실상으로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항을 알만한 사람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묵인되어 왔고 그대로 버젓이 용인되어 왔던 이러한 그 뭔가의 잘못된 구조 이게 대해서도 이번에 양진호 회장의 그 잘못된 부분도 이 진상 규명에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적 구조 이게 대한 매서도 저는 좀 들여다돼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 회장이요 너무 신기했던 게 자신과 피를 나눈 가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친동생 아니면 자기 자식들 한테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신의 회사에도 자신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게 했었고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취재진들이 달라붙으니까는 아빠니까 애들 생각해서 나 그만 좀 해줘라. 어떻게 이렇게 악덕스러운 사람이 자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건 터지고 나서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양 회장이 뭐 아버지다, 뭐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거 우사인 볼트예요. 막 도망가는 거 봐요. 인터뷰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식 소중한 사람이 당신한테 이 폭행을 당한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담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그 동물학대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닭한테 석궁 쏘게 하고 장검으로 내리치고 원래 동물학대가 그 뭐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이런 거에 단초를 보여주는 성격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 회장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동물학대를 그렇게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하거나 내지는 둔감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혈족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로 자신만 챙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저분이 조금 전에 그 대학 교수 인터뷰 나온 그 폭행도 이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거든요. 그 수위가 그러니까 폭행의 수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폭행 자체도 엄청난 집단 폭행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거의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모멸감을 혐오스러운 제가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지금 인터뷰에 나온 그거 말고 그 행위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영화에서도 표현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를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의 정신을 무너뜨려서 자신한테 반항할 수 없게끔 지배하고 억누르는 그런 식의 행동 패턴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했던 그 직원 폭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때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군림을 했던 것 같고 그러한 압제를 당하는 와중에 직원들은 거의 지배당하는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기간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누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그 대학 교수 그런데 폭행당한 뒤에 양진호 회장이 200만 원을 억지로 줬대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200만 원을 주기로 한다고 회장방에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짜리로 그거 아직도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취부터 들었는데. 이거 무슨 뭐 맥값 2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억지로 주고 그냥 저 담담하게 병원 한번 가보지.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게 돈이 다 말한다. 머니톡이라는 그런 이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잘못한 그 비행을 저지르고 나면 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갖다가 지금 모든 걸 다 보상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식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200만이라는 돈이 이 지금 양진호 회장이 지금 일설에는 지금 2천억대의 자산가라고 네. 하는데 그 200만 원은 또 진짜 코끼리 비스켓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상대를 대하는 그 인식 자체의 그 천박한 수준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니 근데 생각이 부인도 때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부인도. 이런 분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새는 쪽박이 안에서도 안 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때문에 상당히 이혼 소송도 말리고 네. 그래서 또 거기 상당히 정관 출신의 또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또 고용하고 그런 최유정 변호사 네. 맞아요.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그런 이유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뛰어난 정관 변호사 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아내의 폭행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천억대 자산가라고 양 회장이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한때는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부인이 벌어서 생활했다는 또 얘기도 나왔어요. 네, 몇 년 만에 2천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었는데 금수저가 아니라 예. 이 웹하드라고 하는 그 영상을 이제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사이트죠. 네. 그걸 운영하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고 예.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 웹하드 안에서 판매가 되는 동영상 중에 불법 음란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몰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 촬영물 이런 예. 것도 굉장히 많다. 사실상 그런 음란물 영상이 이 회사의 주 수입원 아니냐. 근데 그것도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업자도 자기가 또 갖고 지우는 있었대요. 것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걸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불법 음란물을 올려서 판매하는 사람들까지도 뭔가 관리를 했다거나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영상을 올리고 판매하고 지우는 것까지 다 매 단계에서 돈을 수익을 모았던 것이 아니냐.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음란 졸부담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는 지금 별명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별명이 나올 때까지 대체 우리나라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뭐하고 이 단속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네. 너무나 조용히 방송을 했습니다. 삼청동의 고깃집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네, 안젤리나 졸리 세계적인 스타인데 네. 입국했다는 큰 뉴스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서울 삼청동에서 목격이 됐는데 아들하고 몇몇 지인들하고 삼청동 나들이 하면서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고 또 카페에서 이 차도 사고 그런 모습이 이제 목격이 뉴욕 어딘가 됐습니다. 했는데 삼청동이래요. 서울 삼청동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온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용하게 왜 왔느냐 이런저런 설들이 나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자녀가 6인데 6 중에 3이 입양한 아이들이거든요. 입양 관련해서 대사로도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우리나라가 또 입양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입양 관련 기관에 자원 봉사하러 아들하고 입국했답니다. 당시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라크 난민 캠프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How old are you? I'm 10 years You're old. 10 and you? 11. Ah, I have a son who's 11. I have see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living without tents with another 2 months of winter to go. I've met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een kidnapped by ISIS. As a parent, I cannot imagine a greater horr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step up and do more.
졸리가 왜 방한했을까? 지금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출신 난민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유엔 난민기구에 또 지금 그 대사를 친선 친선 대사를 예.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제주에 와 있는 예멘 난민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짓기는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지금 돌보고 있는 애들 중에 6명이 입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해서 아마 그 자원봉사 온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뭐 안젤리나 졸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제주 그 예멘 난민하고 연결짓는 이유는 결국 안젤리나 졸리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개념 연예인, 나름대로는 사회적 공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뭐 저는 좀 이 앞에 근처 고깃집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졸리 닮은 사람인가 했더니 진짜 졸리래요. 아무튼 앞으로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